안녕하십니까, 춘토토의 대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 목소리가 좀 처졌죠. 춘노님이 없습니다. 춘노님이 또 바쁘다고 저만 남겨놓고 안 와서, 저희가 지난 50회차도 스킵을 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춘노님은 다 관심이 많긴 하지만 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해외 축구, 해외 유럽 축구 리그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저희가 잘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방송을 위해서 그냥 막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회차는 별로, 춘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만한 경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스킵을 했고, 이번 회차는 춘노님이 못 오는 바람에 저 혼자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춘노님이 있어야 좀 분석도 하고, 분석한 걸 제가 또 좀 디스를 하기도 하고 막 할 텐데, 저는 사실 분석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찍고 어떤 경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하지 경기 분석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영상이 좀 짧을 거예요. 오늘은 챔스 두 경기를 축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준결승이잖아요. 4강 이쯤 되면 사실 이 팀의 분석이나 사실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총 전 세계 클럽에서 4개 팀이 올라왔는데, 이 4개 팀의 이 경기력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그냥 잘하는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응원하는 팀 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뮌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그가 분데스리가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뮌헨은 진짜 뭐 언터처블이다, 누가 난공불락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뮌헨의 이번에 승 한번 축으로 걸어봤고, 그냥 응원하는 마음에서 축으로 한번 걸어봤고요. 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랑 리옹 경기인데, 사실 리옹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4팀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리그 후반부나 지금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좋고 상승세기도 하고 골도 잘 넣고, 근데 보시면은 제가 축을 햄무로 갔거든요. 제가 사실 축을 무로 잡거나 햄무로 잡거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약간 고정관념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이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스포츠 경기가 사실 승패를 겨루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해 하는 건데, 이 무승부라는 거는 정말 두 팀의 전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계란을 똑바로 세우는 느낌이에요. 모든 무게중심이 맞아야지 딱 무승부, 계란이 쓰는 것처럼 무승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패를 겨루기 위한 스포츠인데 무승부가 나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를 축구를 잘 안 해요. 뒷경기로는 넣을 수 있어도, 뭐 승무패나 이런 데에서 넣을 수 있어도 축구는 무승부 잘 안 잡는데, 이번에도 무승부는 아니고 사실 햄무예요. 그러니까 맨시티, 처음에는 맨시티 승을 축으로 잡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맨시티 헨승 배당이 1.61배거든요 1.61배인데 일반승이 1.6 정도 나왔으면 일반승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4강이면 거의 준결승인데 리옹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투지 이런 게 있어서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8강이나 16강에서도 보면은 역배는 안 나왔다고 봐요. 거의 역배는 안 나왔고, 거의
정배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우세하다고 느껴지는 팀들이 다 이겼고, 근데 거의 대부분 1점 차, 1점 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승부에서 뭐 연장전 가서 이기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승부가 날 것 같진 않고 맨시티가 이기긴 이기는데 리옹도 막 그렇게 해프게 내주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제 1점 차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으로 맨시티 햄무 축을 잡았고, 근데 사실 이게 햄무라는 게 되게 배당이 높죠. 배당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확률도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윈앤승은 뭐 응원도 하지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맨시티 햄무는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축에서 일단 10만원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뒷경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뒷경기를 보면, 저는 또 J리그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K리그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성남FC랑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인데, 이게 제 부산 아이파크의 승을 잡았어요. 이게 역배인데, 제가 왜 부산 아이파크의 승을 잡았냐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죠. 지난 회차는 저희가 배팅을 안 했으니까. 주말에 이제 상무랑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가 있어. 제가 상주 상무에 승을 걸어서 들어왔죠. 그때도 2배당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12배당 정도였나?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상주 상무가 예전 같지 않네, 예전만큼의 파이팅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부산 아이파크에 그 이동준 선수 있죠. 이동준 선수가 그 엄청난 스피드, 근데 이 선수도 엄청 어린 선수로 알고 있어요. 21살? 22살? 뭐 아무튼 엄청 어린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스피드랑 피지컬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노련함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번에 상대팀이 성남FC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이동준 선수나 이제 이정엽 선수도 이제 올림픽 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이 두 선수가 좀 기량을 발휘하기 좀 편한 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 또 역배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10만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산 아이파크 하나 골랐고, 다음 경기는 이제 160번 경기, FC 서울이랑 상주 상무의 경기인데, 원래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상주 상무를 갔겠죠.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일요일 경기를 봤는데, 상주 상무가 예전만큼의 이 리그 초기만큼의 파이팅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 경기를 보다 보는데, 이제 중계진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 상주 상무 팀에서도 이제 8월달에 전역자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주전 선수 중에 8월달에 전역자가 있다는 그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저희도 이제 다 한 번씩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일 우울했다고 해야 되나? 맞선임 전역하는 날, 전역하고 나서, 맞선임 전역할 때까지 뭐 패고 축하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제 저 새끼도 갔는데 나는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군대의 특성상 약간 파이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 상무도 선수들이 이제 전역을 좀 하고 이러면 약간 다른 선수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핑계기도 하고, FC 서울은 또 기성용을 영입을 하고, 기성용이
뭐 언제 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명단에는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성용이 71번을 배정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어플로 찾아보면 8번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FC 서울도 이제 기성용을 영입하고, 뭐 지난 경기에서는 강원 FC를 2대0으로 이기기도 했죠. 이게 제가 이 경기도 본 것 같은데, 아마 박주영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마지막에 한 골 더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2경기 2연승을 하기도 했고, FC 서울도 이제 좋은 기운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역배를 또 한번 노려봤고, 다음 경기는 이제 수원 삼성이랑 전북현대. 이제 수원 삼성은 이임생 감독이 떠나고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고, 안 좋죠. 최근 5경기 승이 1번. 광주 FC 잡은 거 1번 있고, 반면에 전북현대는 이제 컵대회 때부터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구스타보 선수, 바로 선수 뭐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약간 리그 초기 때는 아슬아슬하게 승을 이어갔는데, 요즘에는 골도 많이 넣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경기 때 대구랑 경기 때를 봤나? 아무튼 봤는데, 구스타보 선수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기 때문에 이제 공중 볼에 대한 경쟁력도 좀 생기고, 한기원 선수만 있었을 때는 약간 공중볼에 대한 그런 경쟁력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중볼은 사실 이동국이죠. 이동 선수를 이제 조금씩 쉬게 해주면서 이제 구스타보 선수가 이제 공중볼, 이 전북현대 공중볼을 잘 이제 골로 연결시켜주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수원 삼성이랑 전북현대 헨승을 갔어요. 일반승은 약간 배당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다고 수원 삼성의 역배를 볼 수는 없는 거고, 전북현대 헨승 정도가 딱 괜찮겠다 싶어서 헨승을 갔고, 다음 경기는 이제 대구FC랑 인천유나이티드. 요것도 이제 대구FC에 헨승을 갔는데, 이유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고 지난 경기 때 좀 분위기 반전을 모색을 했었으나 성남FC한테 2대0으로 또 깨지고, 아직까지 리그가 이게 지금 15경기를 치르면서 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겠지라는 심정으로, 이번에 인천이 승이 나오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대구FC는 지난 경기 때 전북현대한테 2대0으로 깨졌기 때문에 화풀이를 한번 할 상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엔 대구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헨승으로 좀 이겨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가봤고,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는 이제 유로파. 저희가 이제 춘토토에서 응원하는 팀들이 몇 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저희가 좀 응원을 많이 하는 팀이 맨유죠. 지난 경기 때는 맨유가 무승부로 했는데,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아마 제가 이거는 경기를 못 보고 이제 뭐 소식만 좀 들었는데, 코펜하겐 키퍼가 많이 슈퍼 세이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맨유도 막 그렇게 날카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맨유를 끝까지 응원하는 차원에서 세비야 경기를 사실 많이 챙겨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맨유 경기는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맨유에 대한 또 애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나쁘지 않아요. 2.24 배당. 요것도 이제 한 점 차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맨유의 일반승 아니면 맨유랑 세비야의 햄무도 괜찮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반승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햄무가 3.8배당이고 일반승이 2.24배당인데 뭐 리스크에 비해서는 일반승 배당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두 번째 축에서 햄무를 잡았기 때문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축이 둘 다 들어오면 뒤에 경기 진짜 한 두 개만 맞아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에 이거 맨시티 햄무가 안 들어오면은 이 들어올 확률은 제가 볼 때 한 25% 정도 봅니다. 25% 정도 보는데, 이게 안 들어와도 여기서 한 3경기만 맞아도 뭐 본전은 찾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맨앤이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뒷경기를 거의 대부분 고배당 아니면 역배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3경기 이상 맞춰준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뭐 잘해야 2경기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 한번 걸어봤어요. 춘노님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경기를 찾아서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뭐 저의 감과 촉과 이 포트폴리오를 믿으면서 이번에 51회차는 이렇게 배팅을 해봤고, 준우님이 없는 관계로 승무패는 못하겠죠. 승무패는 못할 것 같고, 제가 해봐야 뭐 한 5경기 맞출까요? 5경기를 맞추긴 하겠지만 5경기, 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맞춰야죠. 이번 회차는 프로토만 준비를 해봤고, 다음 회차는 춘노님한테 꼭 시간을 내라고 할게요. 요즘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맞추더니. 춘노 듣고 있나?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저희 춘토토의 그 배팅 기법 컨텐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챙겨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축배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축배팅인데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거기서 좀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1회차 프로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